네. 제가 이 사이트에도 이미 링크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랭체인의 그 연장선상에서 랭그래프라는 게 이제 새롭게 또 나왔거든요. 근데 이 랭그래프에 관심이 있어서 저도 이거를 여기저기 좀 찾아봤어요. 근데 문제는 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하게. 굉장히 그 처음에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주 우연하게 아주 쉬운 머티리얼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설명을 안 듣고 들으면은 이 랭그래프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는데 이 기초 설명 그 튜토리얼을 우연히 찾게 돼서 이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추천드리려고 여기 레퍼런스 두 개가 유튜브 영상이고요. 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사실은 요 유튜브 영상 중에 첫 번째 거예요, 사실은요. 그 내용을 기초로 이 노트북을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랭그래프 설명한 튜토리얼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사실은 랭그래프는 이런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건 걸 그래프라 그러죠. 여기 그림 보이죠? 노드가 있고 동그란 거, 그리고 노드를 연결하는 거를 엣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 노드가 말하자면 함수고, 펑션일 수도 있고요. 또는 LML일 수도 있고, 당연히 LML을 API로 연결해서 쓸 뿐이고요. 또는 이게 에이전트일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연결해서 첫 번째 노드의 실행 결과를 그 다음번 노드에 전달하는 이러한 그 연결 관계를 그래프라고 하고요. 그래프 중에 가장 간단한 그래프 그린 거예요. 노드 두 개 연결 하나. 그죠? 근데 이 노드 1에 사용자 입력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노드 2에 들어가고 노드 2에 들어간 거를 이제 출력해서 아 그러니까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출력된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 때 그래프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구나 해서 이거를 좀 쉽게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준 게 랭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이런 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두 개의 노드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입력을 헬로우라는 문자열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 노드에는 그냥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하는 일은 너무 간단해요. 입력받은 거에다가 하이라는 또 다른 인사말을 문자열로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헬로 하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거를 노드 2에다가 전달해 주는 거죠. 왜냐면 그래프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달되면은 얘가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펑션 2가 있는데 얘도 입력받은 거 뒤에 어쩌고 저쩌고 문장을 붙여 넣는 이런 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 there라는 문자열을 붙이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력을 hello 넣으면 hello, hi, there라는 이러한 문장이 출력되는 거죠. hi는 여기 노드 1에서 붙여진 거고 there는 노드 2에서 붙여진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거를 그 프로그램으로 짜서 만들 때 그 그래프 형식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노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노드는 보통 우리가 함수니까 생각해 볼게요. 펑션 1에다가 input 1을 전달받아서 return은 input 1을 이거 조금 확대해서 잘 보이게 할게요. 문자열을 그냥 추가해서 내뱉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비디오 또는 애니메이션 오디오를 포함시키겠습니까? 컴퓨터 오디오 공유?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옆에 뭐가 떠가지고 잠깐만 보다. 그리고 녹화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펑션 2도 정의 너무 간단하죠? 입력받은 다음에 입력받은 거 뒤에다가 문자열 붙여넣고서 출력하는 거. 자, 이거 두 개를 갖고 노드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그래프 형식으로 만드는 게 랭그래프에서 이런 그 기능이 그 지원이 돼요. 그래프라는 그 클래스를 가져오면은 그래프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생성된 그 인스턴스죠. 인스턴스에다가 노드를 붙이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 add 노드 하면 돼요. 그래서 노드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진짜 걔 동작하는 그 함수는 펑션 1이다. 노드 2는 펑션 2다. 이렇게 노드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엣지로 연결해요. add 엣지라고. 그래서
어디서? 노드 1에서 노드 2로 연결하라는 거고요. 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노드 1, 노드 2 만들었고 요거 연결한 거가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set entry point가 노드 1이고 set finish point가 노드 2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래프, 요거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예요. 위가 입력이고 아래가 출력이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 동작하게 하려면 일단 컴파일 과정을 좀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workflow.compile 하면 이게 그 그래프고요. workflow가 그래프 이름이고요. 그걸 앱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걔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app.invoke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넣어주면은 당연히 실행되겠죠. 그러니까 hello를 넣으면은 hello, hi, the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제가 한번 실행시켜 본 거고요. 여기 당연히 그 랭그래프가 인스톨 되어 있어야 되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다시 실행시키는 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게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이거를 한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출력해 볼 수도 있어요. 그 그래프 그 클래스에 요 스트림 기능이 있거든요. 메소드가. 그래서 app.stream을 하면은 그 입력을 조금 전에 아까처럼 헬로 그대로 넣은 거 똑같고요. 그냥 문자를 만들어서 요거를 스트림으로 출력받으면은 노드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결과물을 줘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걸 한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력되는 요 아웃풋은요, 일종의 딕셔너리인데 그 키워드하고 노드 이름이 키워드고요. 그리고 결과가 그 노드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value가. 그래서 키하고 value로 분류해낸 다음에 그걸 한번 출력해 본 거예요. 그래서 키는 뭐고 value가 뭔지를 이렇게 출력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이 두 단계가 다 나와요. 저 agent라는 노드에서는 hello, how can I 잠깐만요. 이렇게 봐야 돼요. 요거는 조금 아예 제가 다시 실행시키는 게 낫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그 요 뒤에 게 그 기억이 돼서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요게 요 컴퓨터에서는 지금 처음 실행시키거든요. 제 컴퓨터를 바꿨는데 그래서 랭 그래프가 여기 설치가 안 됐나 봐요. 미안합니다. 랭 그래프 설치된 거고요. 지금 에러가 떴네. 큰일 났네. 이상하다. 그래도 되네. 하려고 해야 돼요. 아까 그 옛날 그 잘못된 게 보여줬어요. 미안해요. 이거 보세요. 헬로우가, 노드 1에서는 헬로우가 들어온 다음에 헬로우 하이가 나왔고요. 노드 2에서는 헬로우 하이가 들어간 다음에 헬로우 하이 데어가 나왔다라는 거를 단계별로 다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자, 이제 LML을 여기다가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노드가 그냥 함수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번에 에이전트로 만들 거예요.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LML 기능을 그 소위 연결해서 사용하는 함수를 에이전트라고 보통 부른다 그랬죠. 아마 뭐 여기저기서 다른 데서 한번 우리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앞에 거는 똑같은데 여기 노드의 기능이 좀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노드 1을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노드 1은 이제 함수인데, 그러니까 make LML call with input 1.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LML 우리 그 뭐죠? 챗GPT를 호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노드 2한테 전달하는. 결국에 뭐 그러니까 아까는 함수였는데 심플한, 이번엔 에이전트로 바뀌었다. 결국에 에이전트도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하고 이해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요 뒤에 거는 아까 하던 것처럼 뒤에다가 agent say, 그러니까 에이전트 말을 이렇게 출력해주는 그런 agent say라는 문자를 붙여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이 컴퓨터에는 없을 수가 있어요. 오픈 AI 가져와야 되거든요. LML을 가져와야 되니까요. 가져온 것 같아요. 한번 API 키 가져오는 설명은 안 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오픈 AI 키 여기 가져온 거고요. 요거는 그 LML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랭그래프로 들어가기도 전에
일단은 그 랭체인에서 제공해주는 오픈 AI API가 따로 있어요. 챗 오픈 AI라고 그래가지고 얘를 부를 때 그냥 템퍼리처만 주면 0으로 주면은 이게 굉장히 그 뭐죠? 최고로 좋은 결과만 추출하는 거죠. 랜덤리스 없앤고 모델.invoke에서 인보크에서 헤이 되어 하면은 이게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동작 하나. 자, 동작합니다. 이 모델에서 그냥 챗 GPT한테 물은 거예요. Hello, hey 되어 했더니 얘가 Hello, how can I assist you today? 라고 당연히 우리 챗 GPT에서 인상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그 전체적인 그 딕셔너리, 그러니까 결과물 전체고요. 거기서 콘텐트만 뽑아내려면은 여기 닷 컨텐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죠. 간단해요. 요거는 요 정도는 아마 간단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시 랭 그래프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요거는 그 챗 GPT 한번 사용해 본 것 뿐이에요. 자, 요번에 함수 1을 붙이는 거예요. 함수 1이 입력이 들어오면 아까는 그냥 입력 뒤에 그냥 그 뭐죠? 문자를 붙였는데 그게 아니라 모델, 지금 방금 만든 요 챗 GPT 연결한 거 있죠? 모델을 인복하는데 입력으로. 그러면 리스폰스를 받고 그 리스폰스의 컨텐트, 요 문자열만 이렇게 잘라내서 출력하도록. 그리고 그거를 전달받을 요 함수2는 아까랑 똑같은데 위치만 바뀌었죠. 문자열 그 뒤에 붙이다가 앞에다가 agent says,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를 붙여서 요거를 출력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프 만드는 건 똑같죠. 그래프 워크플로우에 add node에다가 agent란 이건 이름이에요. 누구를? function 1을 붙였고요. node 2에는 아까 function 2 붙였고요. agent하고 node 2를 길게 연결했죠. 엣지를 붙여놨고요. entry는 agent, finish point는 node 2예요. 그래서 이 컴파일에서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hey there라는 문자열을 넣어서 한번 출력을 해보니까 바로 나오죠. 잠깐만요. 왜 hey there에 혹시 요 위에를 제가 펑션 1을 안 고쳐놓으니까 뭐죠? 셀을 실행 다시 안 시켰어요. 미안해. 어쩐지. 그죠? 왜냐면 됐네요, 이제. 그러니까 hey 되어 있더니 agent says hello, how can I assist you today? 라고 이제 답변하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한 단계 한 단계 다시 보는 거 다시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stream, app.stream이라는 그 메소드 쓰면 되는데 그 키하고 밸류 보니까 agent는 hello 다음에 agent가 출력한 게 이거죠. agent가 출력한 컨텐츠였죠. How can I assist you today? 그리고 node2는 그 요거 전달받은 거 앞에다가 문자열로 agent가 말하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봅시다. 조금 더 LML을 단순하게 아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도록 LML을 한번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입력을 이렇게 바꿔 볼게요. What's the temperature in Las Vegas? 라스베가스의 템퍼리처가 어떻게 돼? 온도가 어떻게 돼? 라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LML에서는 요거를 질문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얘가 무슨 말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떠한 LML을 쓸 거냐면 그냥 요거에 대한 답변을 쓰는 게 아니라 요 LML한테 요런 명령을 그 프롬프트를 더 줄 거예요. 어떻게? 요 도시 이름만 골라내고 그렇게 LML한테 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시 이름이 골라져 나오면 그게 라스베가스겠죠? 도시 이름을 골라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API를 써가지고서 이 라스베가스의 그 온도를 그 온라인으로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모든 그 월드 그 웨더맵이라 그래가지고 웨더맵 온라인이라 그래서 그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도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여기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는 요 위에 노드 1을 일반 함수에서 에이전트로 바꿨고요. LML을 집어넣어서. 요번에는 노드 2를 또 추가로 바꾼 거예요. 노드 2는 단순한 함수에서 툴이라는 기능을 준 거예요. 툴은 보통 그대로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의 함수가 아니라 그 외부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는 무슨 외부 말하자면은 그죠?
위키 뭐죠? 서치 기능이나 아니면은 또 레그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외부에 오픈 웨더맵 툴을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밝혀 줄게요. 아마 여기 제가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링크가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에 들어가면은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함수 1을 다시 또 좀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치나 봅시다.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을 그냥 우리 LML이죠. 모델은 LML이에요. LML에다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complete query라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좀 바꿔요. 어떻게 바꾸는지 볼까요? 여기 보니까 더하기 input 1은 뒤에 넣고요. 앞에다가 your task is to provide only the city name based on the user query. 그러니까 유저 쿼리에 기초해서 도시 이름을 제공하는 게 너의 임무야. Nothing more. 다른 거 하지 마. Just the city name mention.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만 얘기해. Following is the user query 하면서 질문을 주는 거죠. 질문이 뭐였죠? What's the temperature in Las Vegas니까 얘가 LML은 뭘 답하겠어요? 당연히 라스베가스 도시 이름만 나오겠죠. 그거를 이렇게 response.content로 return하는 거고요. 얘는 function2는 일단은 확인 먼저 해봅시다. 그게 제대로 return 되는지를 agent say로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function 1, 2를 이제 좀씩 바꿨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만들게요. 달라지는 거 여기서는 하나도 없어요. 똑같죠. 첫 번째 function 1은 agent라고 그러고 function 2는 node2라고 그러고 agent와 node2를 edge로 연결하고 agent가 entry, node2가 finish예요. 그죠? 컴파일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What's the temperature in Las Vegas? 근데 우리가 한 function 2는 라스베가스라는 말만 나온 거니까 제대로 동작하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고쳐서 얘가 진짜 그 도시의 온도 정보를 가져오는 API를 써보는 거예요. 이거 링크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여기 오픈 웨더 맵이라는 이 사이트에 가입하면은 이 API를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API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것까지 제가 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여기 요거를 쓰려면 오픈 웨더 맵이라는 거를 쓸 수 있는 이 PyOWM이라는 요 패키지를 설치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랭체인 커뮤니티 유틸리티에서 제공하는 여기 보면은 오픈 웨더 맵 API 래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이거는 그러니까 실행시켜야지만 그거를 말하자면 뭐 툴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설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API 키 가져오는 방법이고요.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여기 여러분들 아마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알 텐데 이 노트북에 지금 langgraph에 .env 잠깐만요. 요거를 이거 어딨나? 여기다가 보여준 아닌데 여기서 한번 보여줄까요? 저기서 또 왜 다운로드가 나오냐? 이렇게 그러니까 오픈 웨더맵 API 키랑 오픈 AI 키 둘 다 지금 제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읽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걔를 이제 뭐죠? 거기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 오픈 웨더 맵 API 래퍼라 그래가지고 웨더라고 불렀고요. 웨더 런 한 다음에 도시 이름 주면은요, 얘가 도시 날씨 정보를 가져와요. 웨더, 그죠? 기후 정보를 가져오는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 API를 직접 써본 거예요. 웨더.run 라스베가스 하면은 웨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 라스베가스 the current weather is as following 하면서 clear sky 이거 어디든지 다 돼요. 서울도 돼요. 지금 우리 날씨 아니까 서울 제대로 만나볼까요? clear sky humidity 50 지금 한 30도씨니까 맞네요. 그죠? 더운 날씨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아까는 요 펑션 1은 하나도 바꿀 거 없어요. 펑션 1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쿼리를 여기 뒤에다 넣어서 도시를 추출해내는 쿼리죠. 그리고 펑션 2를 바꿨어요. 펑션 2는 whether
dot run 한 다음에 if. 이게 도시가 들어올 거니까 여기 도시를 넣어서 이 날씨 정보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아주 간단하죠? 자, 실행시키면 이거 그래프 만드는 건 너무 쉽죠? 너무 똑같아서 이제 점점 이제 익숙해져 갈 것 같아요. 그래프 만든 다음에 노드 만들고 에이전트, 노드 만들고 툴이라는 거, 그리고 엣지를 붙여주고 에이전트하고 툴, 엔트리 포인트가 에이전트고 피니시 포인트가 툴이고 컴파일해서 그걸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What is the temperature in Las Vegas를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당연하겠죠. 그 웨더, 그 오픈 웨더 맵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라스베가스 정보가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만히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이것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볼 거예요.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노드는 에이전트인데 걔가 라스베가스를 출력하고 두 번째 노드는 툴이라는 노드인데 우리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여기 툴이라고. 그죠? 두 번째 노드는 툴인데 걔는 어디 있죠? 이렇게 좀 길어요. 그죠? 그냥 길어서 몇 줄 멀티라인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이런 정보를 준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를 더 우리가 넣어봅시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이 뭐였는지. What's the temperature in Las Vegas예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의 온도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만든 거는 라스베가스의 웨더죠. 웨더. 그러니까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나왔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 중에서 요 온도 정보만 또 추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하나 생깁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고안을 하려면 요게 가능해야 돼요. 노드 1의 에이전트가 도시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노드 2는 툴이 있어서 이 라스베가스를 집어넣어서 날씨 정보를 전체를 뽑아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노드는 뭘 해야 돼요? 이 날씨 정보 전체에서 온도만 뽑아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전달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얘의 아웃풋을 전달하니까 도시가 전달돼요. 얘의 아웃풋을 보면은 전체 날씨 정보가 전달돼요. 얘는 전달받은 게 전체 날씨 정보지 원래의 질문이 뭔지를 몰라요. What's the temperature in Las Vegas? 얘가 노드 3가 그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이제 그게 바로 랭그래프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랭그래프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 원래의 질문, 그러니까 세 번째 노드를 함수로 만들려다 보니까 문제는 보면은 이 원래의 질문 Your task is to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그 처음에 넣었던 질문 그것을 얘가 전달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동작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전달하는 거를 문자열만 계속 전달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딕셔너리를 전달하자는 거예요. 딕셔너리 안에는 문자열을 계속 그 안에다가 축적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축적해 나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게 원래 질문이었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쓰자는 거예요. 뭐 요거는 조금 바로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뭐 많은 학생들이 뭐 학생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익숙한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딕셔너리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전달하지 말고 이 state라는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state 상태로 딕셔너리를 만들고 상태 안에다가 메시지 키워드에다가 얘는 그 배열을 하나 만들자, 리스트를 만들자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스테이트를 출력해 보면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데 얘는 배열이고요. 요 배열에 그 사용자가 아까 우리 박정현 학생이 설명했던 API에서 걔네들이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가 시스템 메시지, 유저 메시지, 그리고 어시스턴스 메시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얘도요. 휴먼 메시지, 그 다음에 거기서 출력돼 나오는 AI 메시지. 이름만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계속 누적돼서 쌓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볼게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함수 1을 약간은 인풋 해가지고 인풋 쿼리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고요. 스테이트를 그냥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전달받는. 그리고 이 딕셔너리 안에 메시지에 모든 그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 건데 처음이니까 어쨌든 그걸 메시지라고 봤고요. 메시지의 마이너스 1 이거 알죠? 마이너스 1은 제일 최근 거, 제일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게 사용자 입력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사용자 입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요 뒤에 보면은 여기 오른쪽 가야겠네요. 그죠? 사용자 입력, 그죠? 그리고 아까랑 똑같아요. 프롬프트 그냥 너가 할 일은 도시를 추출하는 거야. 이게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모델에다가 LML을 통해서 도시를 추출해내도록 하고요. 도시가 추출되면은 response.content인데 이거를 어디다가 스테이트의 메시지의 뒤에다 append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누적돼 나가는 거예요. 휴먼 메시지가 원래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append 돼서 AI response가 거기에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function 2도 똑같아요. function 2도 스테이트를 전달받는데 이 스테이트를 전달받은 다음에 메시지를 끄집어내고 메시지의 마지막에 얘가 이해해야 되는 그 문맥이니까 그거를 전달받고 라스베가스죠. 그죠? 라스베가스를 입력으로 해서 그 weather.run을 그 툴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얻어내면 얘를 또 어디다 집어넣어요? 스테이트에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툴 리스폰스죠. 툴 리스폰스가 붙었고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게 중요하죠. 얘가 아까요 앞에 거 두 개는 아까 거랑 그냥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의 결과 다음에 그걸 다 덧붙여놨기 때문에 노드 3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메시지의 0번째 거 처음 거 얘가 사용자 입력이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의 마지막 거 얘가 바로 이전 여기 그 뭐죠? 툴에서 response죠. 툴 response가 available information. 그러니까 이렇게 쿼리를 주르면 되는 겁니다. Your task is to provide info concisely based on the user query and the available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Following is the user query. 얘가 user query야. 그리고 available information. 얘가 바로 available info야. 그러니까 function 2에서 리턴 받은 거죠. 그걸 가지고 이 모델한테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유저 입력에 따라서 템퍼레이처만 끄집어내겠죠. 그래서 그거에 결과물을 출력해 주도록 만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동작하는지. 자, 여기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노드가 하나 늘었죠. 에이전트가 첫 번째 노드고요. 툴이 두 번째 노드고요. 리스폰더가 세 번째 노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에이전트하고 툴 요거 두 개를 연결해 주고요. 툴하고 리스폰드도 둘이 연결해야죠. 엣지로 연결해 주고요. 입력 엔트리 포인트 에이전트, 피니시 포인트 리스폰드 마지막 출력. 그걸 컴파일 해주고 그걸 가지고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근데 실행시킬 때 조심할 게 있죠. 우리가 입력이 이제 스테이트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열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그 딕셔너리로 집어넣기로 약속되어 있고요. 딕셔너리의 첫 번째 키가 메시지고 얘는 어레이예요. 어레이. 그러니까 리스트죠. 근데 얘가 여기 what is temperature in Las Vegas를 넣었을 때 결과물이 잠깐만요. 에이전트를 제가 실행을 안 시켰나? 잠깐만요. 18 조금 이상한데요. 결과가 한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됐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그 셀 다시 안 실행시킨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 온도 34.88도. 그죠? 근데 괜히 뭐 이거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좀 더 스트릭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휴미디티까지만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온도 정보만 나온 거죠. 그죠? 여기서 좀 더 강력하게 다른 거 절대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할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자, 그 과정에서 한 번 한 번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이거 해본 거고요. 그러니까 노드가 지금 이제 세 개잖아요. 첫 번째 노드는 에이전트, 두 번째 노드는 툴, 세 번째 노드는 리스폰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때 스테이트를 그때그때마다 만들어 쓰는 거 이게 아주 그냥 귀찮은 작업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스마트한 게 또 이거예요. 랭그래프의 장점이. 근데 랭그래프를 처음 강좌를 들으면 이걸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설명을 하는데 나는 이 부분에서 거의 막혔었어요. 근데 이 강연을 듣고 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이행됐고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 나머지 너무 쉬워요. 그래프의 말하자면은 모양이나 이런 거는. 자, 그런데 얘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타이핑이라는 이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건 잘 몰랐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 이렇게 되면 되는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typed dict라는 게 있고요. annotated 있고요. sequence 있는데 얘를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클래스 에이전트에다가 typed dictionary 타입인 거예요. 근데 얘의 첫 번째 그 키가 메시지고 얘가 이런 형태여야 된다고 타입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annotated sequence based model.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인데 이거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 더 잘 알 사람이 나중에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해서 operator.add라는 걸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얘가 호출될 때마다 뒤에다 덧붙여주는 작업을 한대요. 그거는 이 문법을 제가 모르는 문법도 있더라고요. 파이썬에 이런 문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너무 그 코드가 심플해져요. 그 스테이트를 딕셔너리로 따로 만들지 않고 요걸 가지고 쓰면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 새로운 그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냈고요. 요거는 요거 사이드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랭체인에서 LML에다가 툴을 덧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 툴이 요구하는 말하자면은 그 아규먼트의 타입과 또는 아규먼트의 개수와 이걸 다 말하자면은 그 사전에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나중에 렉처 말하자면 그 비디오 보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서 좀 참조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 챗GPT LML을 만든 다음에 LML에다가 툴을 그냥 어태치 딱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붙이는 방법이 이렇게 붙여요. 이 모델에다가 bind 펑션 해가지고 이걸 붙여요. 그런데 그 펑션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붙여야 되냐면 반드시 convert to OpenAI 펑션. 그래서 요 툴이라는 거는 지금 툴즈가 여기 보면은 사실은 툴이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없지만 여기서 하나거든요. 지금요. 오픈 레더맵 쿼리 런이라는 거. 외부 API로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그 링크를 써가지고서 요 날씨 정보 가져오는 툴이잖아요. 요걸 이름을 이렇게 써주고요. 걔를 오픈AI 펑션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bind 모델을 그러니까 LML 뒤에다가 딱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덧붙여 놓으면은 얘가 좀 뒤에 나오는 그 예제에서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함수를 볼게요. 함수를. 아까 노드 1에 있던 함수인데요. 이제는 조금 단순화됐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들어오면 스테이트의 메시지를 끄집어내고요. 그 메시지를 그냥 모델에다가 집어넣어서 결과를 얻고요. 그 결과를 메시지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알아서 얘가 뽑아낼 때는 제일 마지막 걸 뽑아내고요. 집어넣을 때는 맞으면 그 마지막에 덧붙이기를 해버려요. 리스폰스.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진 거죠. 심플해진 거죠. 그게 랭그래프에서의 프레임워크의 한 일 같아요. 자, 그런데 요 펑션 2는 조금 복잡해졌어요. 펑션 2는 툴 쓰는 부분은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요 이유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집어넣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메시지 뽑아내는 거 똑같고 얘는 여기서는
메시지의 마지막 거를 끄집어내서 마지막 메시지라고 일단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메시지에 여기 뒤가 잘리진 않았나요? 잠깐만요. 자, 잘리진 않았지만 잘렸네요. 약간. 여기다 보이는 데까지 다 보고 살게요. 요 부분은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그 문법을 완벽하게 제가 마스터하지 못한 거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이거를 실행시키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동작하니까. 이 메시지에 additional k-args, keyword arguments, k-w-args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function call이 있고요. 그 펑션 콜에 갖고 있는 얘는 왜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면 여기 뒤에 사실은 나와요. 마지막에 우리가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여기에 다 그게 써 있어요. 사실은 메시지에 AI 메시지에 additional keyword args에 function call이라는 그 키가 있고요. 거기 안에 arguments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말하자면은 어떤 종류의 아규먼트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이게 어태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LML에 툴을 어태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바인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볼게요.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좀 산만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past tool input이라고 JSON 형태로 얘를 로딩한 다음에 그러니까 툴에 들어가는 입력을 이렇게 골라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툴에 들어가는 입력에 이 밑줄 2개 arg1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아규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툴 입력이고 툴은 함수의 이름이에요. 이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툴에다. 그래서 이 툴 인보케이션이라는 함수는 랭체인에서 제공해주는 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써가지고서 요거를 액션이라고 부르면 요 액션이 실행되면서 말하자면은 여기 액션에 툴이라는 요 네임을 주는데 어느 게 그 함수 이름이고 어느 게 아규먼트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또 여기 뭐 툴 엑시큐터라는 게 또 하나가 여기 나오는데 요거죠. 툴 엑시큐터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거기에다가 액션이 여기 들어가네요. 요 액션이 들어가서 여기 툴 엑시큐터,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수의 이름 알고 아규먼트 아는데 그거를 실행문으로 만들어서 써야 되잖아요. 파이썬 상에서는 그 방법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랭체인을 제공하는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 결과를 말하자면은 이거는 펑션 메시지라는 요 함수에다 또 집어넣어요. 요 펑션 메시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얘를 메시지에다가 붙여주는 작업. 조금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펑션 2가 하는 일은 전달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서 외부에 API를 써가지고서 말하자면 툴을 써가지고서 그 결과를 리턴 받은 다음에 그거를 여기 스테이트에다가 덧붙이기를 한다. 라고 이해하시고 보면 되고요. 요 문법은 조금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요거는 좀 여러 번 쓰다 보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걸 한번 그러니까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아마 요 위에서 제가 한두 개 빠뜨린 것 같아요. 42번부터 볼까요? annotated state 그리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마지막에 하나 더 해놓는데 사실은 여기 앞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실행을 안 시킨 것 같아요. 41번 다음에 요거 실행 안 시키고 요로 그냥 넘어간 것 같네요. 미안해요. 요거 무슨 말이냐면은 요건 요거예요. 요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에러가 떴죠. 이건 에러가 떠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을 때 여기 요 그림을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도시를 추출한 다음에 날씨 정보 추출하고 그리고
날씨 정보에서 온도만 추출해내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그 온도 정보를 말하자면 이렇게 출력을 해줬죠. 그런데 질문 자체가 How are you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LML에서 도시를 추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도시를 추출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 웨더맵 툴을 호출하잖아요. 거기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사실은 복잡한 몇 가지 지금 과정을 거치는 여기 있었고요. 요거 플러스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사실 뭐냐면 이 컨디셔널 엣지라는 걸 씁니다. 이 컨디셔널 엣지는 뭐냐면요, 얘가 도시가 추출되면은 툴을 써. 도시가 추출되지 않으면 그냥 그만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툴을 쓸지 안 쓸지를 요거를 엣지 형태인데, 이 엣지가 말하자면은 그 다음 노드로 갈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엣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엣지를 사용하기 전에 이런 함수가 하나 또 있긴 있어야 돼요. where to가. 그래서 얘는 스테이트를 전달받아서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이 마지막 메시지가 그 펑션 콜이라는 게 함수 호출. 여기 우리가 아까 좀 자세하게 저도 많이 안 했지만 여기 보면은 펑션 콜하는 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요 내용 중에 이게 이 펑션 콜이라는 그 아규먼트에 말하자면 거기 메시지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 안에 펑션 콜이 있으면 함수 호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continue 계속하고, 안 그러면 멈추라는 뜻이에요. where to go는요. 그래서 이 where to go를 여기에다 붙여버립니다. 요게 좀 이제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 만들고 에이전트, 노드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이제는 그래프라고 하면 만들면 안 되고요. 스테이트 그래프라는 또 다른 클래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에이전트 스테이트를 받아들여요. 입력으로 문자열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로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노드 에이전트 만들어 붙이고요. 툴 만들어 붙이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 컨디셔널 엣지, 그러니까 에이전트하고 툴을 붙일 때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where to go라는 함수를 주게 되어 있는데, 툴이면은 아니죠. continue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툴로 가는 거고요. 에이전트하고 툴을 붙여준 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continue가 안 나오고 end가 나오면 요거는 얘 키워드예요. end 끝내주는 마지막 끝내주는 거. 더 이상 그 에이전트, 그러니까 컨디셔널 엣지는 둘로 연결돼요. 에이전트로부터 툴로도 연결되고 에이전트로부터 end로 연결되고. 그런 다음에 엣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왜냐면 툴에서 에이전트로 다시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지금 요 그림 보면은 여기가 왔다가 다시 말하자면 LML을 써가지고서 정리정돈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엔트리 포인트만 있으면 되고요. 왜냐면 엔드 포인트가 이미 있으니까 여기 엔드가, 그렇죠? 그리고 컴파일 하고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자, 실행시키면 지금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넣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그 메시지가 휴먼 메시지인데 What is the temperature in Las Vegas 했더니 결과가 여기 목표점 메시지의 제일 마지막 거고요. 지금 스테이트이기 때문에요. 얘가 출력되는 게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메시지에 몽땅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거만 보면 되죠. 사실은 마지막 거만 추출하는 방법이 어디가 있을 텐데 제가 그거 해놨다가 지웠나 봐요. 마지막에 여기 The current temperature in Las Vegas 34.35도 이렇게 딱 나왔죠. 결과 나왔고요. 요거를 단계별로 한번 스트림으로 뽑아서 첫 번째 노드는 에이전트예요. 두 번째 노드는 툴이에요. 툴에서 다시 에이전트 리턴 받았어요. 자, 이거 잘 되죠. 원래 잘 되던 건데 또 잘 되는 거고요. 얘가 잘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으로 라스베가스나 서울 뭐 도시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라 How are you 했더니 에러가 났었잖아요. 아까. 지금 에러가 안 나오고 뭐예요? I'm just a computer program, so I don't have feeling. 그러니까 날씨 정보가 아니니까 여기 How are you 인사말에 대한 그런 적절한 답변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요건 한번 제가 마지막에 한번 더 해봤어요.
What is the temperature in 서울? 서울 온도는 몇이야?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해석을 했군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어레이잖아요. 여기 보면 메시지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 거에 얘가 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인덱스 쓰면 이거고요. 그 중에 콘텐트만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뽑아내면 서울은 지금 29.66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마 랭 그래프의 기본적인 이제 그 공작 원리를 좀 이해했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랭 그래프를 써서 또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는 더 복잡한 그 노드하고 엣지의 개수가 말하자면은 그 컨디셔널 엣지와 함께 만들면 아주 복잡한 말하자면은 에이전트끼리 서로 협업하는 것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요 그 프레임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 나머지 그 복잡한 일도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라고 믿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또 코멘트 있으면 코멘트 해도 됩니다.